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간밤 아주 중요한 이슈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오늘 새벽에 있었는데 사실상 나쁘지 않게 잘 발표가 되었죠. 뭐 정확하게 뭐 브리핑을 하자면 사실 뭐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78%, 73% 증가했다 하지만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증가하는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고, 뭐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그다음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H20의 수출 제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다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아침에 이러한 이 IT 반도체 종목군들의 상승이 없었을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데이터 센터 향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 센터의 증가, 전력 인프라의 수요의 증가 이렇게 시장은 판단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전력 인프라가 바로 강하게 상승함을 우리는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제 이제 제가 마감 방송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고 저도 사실 아침에 바로 전력 인프라 쪽에 시가에 한 두호가 정도 낮춰서 매수하셔라 라고 회원님들한테 매수 의견을 전달 드렸는데 뭐 두호가가 뭐예요? 다 시가부터 급등시켜가지고 아침에 끝내버리는 이런 공격적인 시장의 흐름이 요즘 시장의 트렌드인 것 같고 아무래도 시장이 뭐 정말로 불장의 느낌이 참 많이 납니다. 단기간에 뭐 시가총액이 5조 원, 10조 원, 15조 원, 20조 원 간에 30%씩만 올려버리는 흐름은 사실은 웬만해서는 잘 나오지 않은 그런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즐기되 이러한 상승이 오래 갈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30조짜리 그러니까 30억짜리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다 치자고요. 그게 자고 일어났는데 40억이 되고 그 다음 날에 50억이 되고 그 다음 날에 이게 60억이 됐다 치자고요. 3일 만에 2배 올라. 이걸 안 팔겠습니까? 저라면은 그냥 갖다 팔아버립니다. 그러한 지금 시장이 발생을 한 거예요. 왜? 우량주에서 단기간에 50% 70% 나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어딘가에 급했다. 에? 굉장히 급하게 뭔가가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금융투자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버렸고 그에 따라 개인들도 급해서 추격 매수가 들어오고 이게 포모와 포모를 타서 단기 3연속 급등이 오늘 지주사에서 출현을 했는데 말 그대로 이재명의 코스피 5천 공약이 이미 시장은 코스피 3천을 돌파하고도 남아버렸다 라는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 자제해야 되겠죠. 어제 이제 현대 HD 현대 말을 했는데 뭐 저도 그거를 어제 넥스트레드에서 9만 7천 원대 샀으니까 샀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저 딱 10만 4천 원에 팔았습니다. 와, 이러한 포모가 오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난리 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기분 나쁠 정도로 난리 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뭐 에고프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뭐 과거 코로나 때 HMM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좌우지간 그에 버금가는 약간 지금 쏠림이 나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왜? 이들이 지주사니까. 지금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때로 올라간 게 전부 다 지주사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밸류업,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까지는 오케이. 어제까지는 올라가는 거 인정해 준다. 근데 오늘 이렇게 추가 폭등을 한 거는 내일 한 번 더 올라가면 절대로 여 이상은 다 숏을 쳐버리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 우리나라 시장은 철저하게 중복 상장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복 상장이라는 게 사업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 회사의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회사들이 올라온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지주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결 실적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실적을 만들어 놓고 있는 회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지주사들이 왜 저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지주사가 그럴 수는 있어요. 두산같이 지주사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 사업이 잘했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하나도 최근에 올라가는 거는 저는 본래의 화학 산업이 또 잘 되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 오케이. 이런 류의 지주사들의 이 반등은 오케이, 저는 인정하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의 상승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크게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5천 공약. 시장은 이미 3천을 넘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 지수사의 폭등과 증권주의 대폭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전 내일부터는 이들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시장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좋은데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안 드는 부분도 많습니다. 즉 뭔가 포모도 올 수 있고 주의도 필요하고 그런 시장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이 지주사 그다음에 뭐 일부 뭐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에 쏠려서 나머지 테마주들도 아마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들 종목이 또 빠졌을 때 시장이 정상적으로 성장주에 다시금 바람이 갈 거로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야 됩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성장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지 정체된 산업, 이런 그 낙후된 산업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 후진국의 상승의 흐름이 대한민국에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양시장 다 상승 종목수 많은 상태에서 양호한 흐름인데, 코스닥이 오늘 상대적으로 거래대금도 적고 하는 흐름이었죠. 일단 코스피가 2700포인트를 넘어가는 것은 아주 나이스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지주사라든지 이런 금융 증권 등등이 가격에 올라오면서 올라와 줬는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일단 정배열로 들어갔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올라가면은 더 갈 수도 있겠죠. 예,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라는 전제 하에서요. 자, 이 모든 수급은 금융투자가 만든 겁니다. 금융투자가 3일 연속 지금 시장에 1조 5천억을 때려 박으면서 지주사, 금융 이런 쪽으로 당겼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팔면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지수. 자, 이어서 엔비디아 실적 양호했고요. 사실 2분기 가이던스가 약간 애매합니다. 시장의 가이던스 대비 컨센이 떨어졌기 때문에, 회사의 가이던스 대비 컨센이 더 낮기 때문에, 아니구나, 시장의 컨센보다 가이던스가 더 낮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한 상태라 좀 주의가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나스닥 선물 2%대 상승인데 보면 1.12, 지금 현재는 플러스 0.22니까 고점 대비 1.8% 떨어지는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지수 자체가 미국 시장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오버스러워요. 아무튼 지금 시장이 오버스럽다. 뭐 긍정적인 사람이 낙관론자가 되어야 돈을 벌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죠. 매매를 해서 돈을 벌겠는데 상당히 불편한 시장이다. 상당히 불편한 시장이다. 조심조심하는데 피로감이 너무나 심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미쳐버릴 정도로 장에 피로감이 많아요. 매매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고, 뭐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뭐 밸류업이 날아가면 밸류업을 따라 붙고 매매를 하는데, 뭔가 모르기 답답함 때문에 요즘 정말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 돈은 돈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이 정도 느끼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요, 포모에 미쳐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주식시장에 막 올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지금이라도 늦었나? 이런 생각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 좀 지나면 막 또 시장이 막 폭락이 나오는 경우가 하도 많아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조심스럽고 그렇다라는 말을 그냥 인간 지표로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인간 지표로서. 좌우지간 계속 이어서 자, 오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쉬움이 좀 많은 하루였는데요. 오로지 두산만 좀 급등하는 모습이라 더더욱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천
네, 투표를 하면서 5천에 대한 발언과 함께 어제 지수 ETF를 샀죠. 4천만 원. 제가 마음 방송에서도 사진을 띄워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늘 시장에 엄청난 버프를 줘버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금융투자가 단기에 폭등을 해버리고 미래에셋 증권이 장중 상한가를 찍지를 않나. 예? 지수사가 뭐 3일 만에 40% 50% 지금 올라가는데 쉽지 않죠,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는 2005년도 때 하나 정밀화학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 솔루션하고 하나 솔루션의 본체였죠. 그게 날라갈 때.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 전에 막 SK 올라갈 때 그때는요, 여러분들 왜 그게 가능하냐면 상장을 안 했어요. 종목군들이 상장을 안 했어. 지금 SK의 자회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18개입니다. 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몇 개인지 압니까? 수두룩밖에 합니다. 예? 그러한 모든 거에 대한 지분의 가치가 희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수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게 당연한 건데요. 이게 무슨 밸류업이겠습니까? 그래서 어제까지는 오케이. 어제까지는 오케이인데 오늘은 상당히 내일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거북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뭐 이거에 하방 베팅을 하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이쪽에서 매매를 했고 HD 현대로 수익을 냈고 코오롱으로 매매를 하면서 크라운 혜택 홀딩스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매매는 저도 지주사에서 다 하긴 했죠. 근데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지수의 레벨은 일단은 기대감을 충만시켜서 272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라운드 피겨라면 2750, 2800 갈 수도 있겠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낙관론자가 돈을 버는데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시장은 이러한 흐름이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섹터를 봤다면 손실을 봤을 겁니다. 저도 어제 이뮤논 시야를 회원님들하고 6,500원에 잡아서 아침에 좀 들고 있다가 사실 거의 본전에 팔고 나왔습니다. 뭐 1, 2% 수익으로 수익 내려고 들어간 건 아닌데 오늘 딱 봐도 시장이 한쪽으로 쏠려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일본 종목. 그래서 매매를 아예 포기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이러할 때는 뭐 따라가야 되지만 통상 네, 대형주가 연속적으로 3양봉을 3번 만들면은 보통 단기 고점을 많이 만듭니다. 추격 매수 주의하시고 지금의 힘이 강하긴 해요. 대선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지주사 세론이다 뭐다 말은 하죠. 원전 이렇게 올라오면 세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말은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 나올 때는 또 세론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괜찮을 것 같다 했을 때 폭락이 나옵니다. 세론이 아니라 그때 폭락이 나와요. 참 이런 게 시장의 원리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뭐 종목군들을 적지 않았는데 바로바로 종목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K로 바꿔서. 자, 오늘 뭐 현대건설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음봉 마감을 했는데 어, 양봉 9개 나온 다음에 첫 음봉이었는데 시가 개파락부터 올리더니 현대건설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드까지 해서 13% 거의 14%의 마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시가 갭을 들긴 할 건데요. 이런 거는 월봉으로 봐야 되는 거고 월봉에 72,000원은 최대 저항대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한번 공부해 보셔도 돼요. 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한 건설주의 시가총액 탑은 10조입니다. 네, 일본이고요. 당연히 현대건설보다 등등보다 매출이 월등히 다 큰 거죠. 중국의 원전을 하는 시공을 하는 건설 회사의 시가총액은 25조입니다. 25조, 30조. 그러면 현대건설의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단기에 워낙 수직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한 차례 더 급등할 수도 있어요. 이 주가라는 것은 알 수 없죠. 왜? 과거에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가 급등할 때 오버슈팅 하기 시작하면은 뭐 어떻습니까? 단기간에 70% 올라오기도 하죠. 마지막에 상한가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 고점은 예단하는 게 아니다.
고점은 예단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단기 고점이 어느 정도 와 있는 상태에서 폭등을 하게 되면 많이 가면 한 77,000원 가지 않겠냐. 예, 많이 가면 77,000원 가지 않겠냐. 근데 72,000원 라인에서는 상당한 저항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만큼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고 외국인들 그 다음에 기관의 수급이 워낙 세죠. 위에는 외국인이고 여기는 기관입니다. 엄청나게 기관들 샀고 외국인들 엄청나게 산 상태이기 때문에 매집의 강도가 세다. 올라왔다가 눌리더라도 계속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기서 길쭉 반등하는데 첫 5일선 이탈 매매가 나왔다라고 보여주고요. 올라오면 볼벤 상단에서는 계속 저항을 받을 겁니다. 즉 45,000원이 저항일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BHI는 좀 못 가는 흐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ETF 성향이 좀 있었겠지 않나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종목군들이 빠지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가스터빈 그 다음에 이 보일러 이게 두 개가 사실 LNG 플랜트가 그 원자력보다는 글로벌리하게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이 가동되고 있고 더 많이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가는 게 맞습니다. 투싼 에너빌리티가 오늘 반등한 것도 사실 미쓰이시 중공업이 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싶고요. 내일은 지베르노와 미쓰이시 중공업이 빠지면 ETF에 엮여있기 때문에 두산 중공업도 그 다음에 같이 빠질 거고 두산 중공업 빠지면 어떤 현상이 있냐 또 이것도 ETF에 엮여있기 때문에 같이 빠진다. ETF에 엮여있기 때문에 같이 빠진다. 여기에 ETF의 두산 에너빌리티랑 현대건설이 탑이기 때문에 같이 빠지겠죠. 최근에 올라올 때 ETF의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다 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급이 더 안 좋아지면 ETF도 같이 떨어질 거예요. 에이스 원자력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원전과 지주사 쪽에서 너무 급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쪽을 코멘트 하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HD 현대는 왜 추천을 했고 왜 볼 수밖에 없었냐면 딱 봐도 역사적 19가에 HD 그룹이 사실상 하나 그룹보다 더 잘 나가잖아요. 혹은 하나는 방산이 있지만 HD는 뭐 그룹사 전체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거의 지금 한 80조 정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연속적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이틀 그리고 한 번 더 상승을 하게 되면 또 이게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하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조심하세요. 모든 주식은 수직으로 서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LG전자를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멀쩡하다가 주가를 올릴 때가 있겠죠. 이 당시에는 전자나 이런 종목들을 올릴 때였으니까 잘 가다가 수직으로 연속 이음봉, 양봉으로 빵빵 올리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반등하고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고 이렇게 멀쩡한 주가가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조용조용 촘촘히 가다가 마지막에 수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주가가 또 빠져요. 빠져요. 이렇게 수직으로 급등하게 되면 시세의 속도는 빠르지만 폭락의 속도도 굉장히 빠를 수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뭐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볼 수가 없어서 뭐 코멘트를 못 드리겠고 전력 인프라 쪽은 조정을 받으면 계속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수급이 굉장히 크게 이탈하는 흐름도 없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엔터 쪽은 SM그룹 텐센트가 지분을 확보하면서 중국인 아티스트로 가수를 키운다라는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계속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로봇 쪽은 지금 그 로보티즈가
한 차례 반등하고 다시 밀렸지 않습니까? 21선을 맞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에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 흐름을 좀 기다려 볼 생각이고요. 투자 경고가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2, 3일 있으면 투자 경고 해제가 나올 거예요. 해제 기점에 다시 올라가는지 그걸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ABL 바이오 급등하고 옆으로 쉬고 있는데요. 사실 5월 30일부터 아스코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스코에 참가하는 기업 중에 이제 이뮤노시아가 있고요. 온코크로스가 있는데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의 버프라고 해야 될까?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오늘은 워낙 지수사들이 세서 반등을 못했지만은 일단은 오늘 6,870원으로 마감된 거 내일 좀 밀려서 뭐 3일선 기준에서 6,600원 정도 아침에 살짝 밀렸다가 반등할 때 혹은 밀렸을 때 예측 매매해서 사고 돌파 안착하면 좀 봐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마땅히 좀 종목을 볼 게 상당히 없어요. 그래서 명확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면도 어제 사실 저 밑에서 사놓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팔지도 않고 있다가 좀 올랐는데 그냥 본전에서 날렸었고요. HD 현대는 다른 계좌로 매수를 해서 없었고 오늘 코오롱 아침에 넥스트레이드에서 살짝 들어간 거는 뭐 본전 매도 그다음에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서 윗꼬리 돌파할 때 들어간 거는 돌파로 사서 짧게 매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신한 제1호 스펙 뭐 시가 돌파 매매 이렇게 해서 올라올 때 매도하고 여기서 또 다시 해서 뭐 두 번 정도 매매하고 마무리했고 중간에 크라운 혜택 홀딩스 이것도 지주사죠. 지주사 또 후발로 올라올 때 여기 돌파하는 흐름에서 6,600원 정도 잠깐만 여기 윗꼬리 정도 되겠네요. 7,000원 돌파할 때 7,000원 돌파할 때 돌파 매매로 좀 들어가서 뭐 이쪽 수익으로 매매하고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종목군들 한두 개 더 있는데요. 뭐 특별하게 의미 있는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많이 급등한 거 추격 매수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